안녕하세요. 호주의 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호주 워홀 비자발까지 완료한 후 출국하기 전 체크해야 할 항목 그리고 출국 후 체크해야 할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호주 워홀 출국 전 준비사항입니다. 첫 번째, 비행기표 예약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 스카이스캐너라는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보통 화요일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다른 요일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화요일 비행기 예약했습니다. 항공사마다 수화물과 기내 수화물의 개수 그리고 무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짐을 체크해 자신의 수화물에 맞게 필요한 경우 사전에 추가 요금을 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일날에 현장에서 추가 요금 내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임시 숙소 잡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집을 구하기 전 임시로 거주하면서 지낼 공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보통 1주에서 길게는 2주 정도 임시 숙소를 잡습니다. 혼자서 오시는 경우 백패커스가 저렴해서 많이들 예약하시는데 공동생활에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분실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독방으로 된 숙소 예약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여자친구와 2명에서 호주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에어비앤비로 방을 빌리는 게 더 저렴하였습니다. 함께 오시는 분이 있다면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래블 월렛 발급하기입니다. 호주에서 카드를 발급받기 이전에 카드를 쓸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도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결제 수수료가 없는 트래블 월렛을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래블 월렛 카드는 발급 신청 후 배송까지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유있게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페이스북 가입하기입니다. 한국은 인스타를 많이 이용하지만 호주는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집을 구할 때나 잡을 구할 때 페이스북을 이용하니 꼭 미리 가입해두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행자 보험 가입하기입니다. 호주에서는 다치면 병원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험을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가지 보험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워홀러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성비가 좋다고 알려진 마이뱅크 해외 장기 체류 보험을 들었습니다.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할 예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보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짐 챙기기입니다. 개개인마다 필요한 물품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꼭 필수적으로 챙기면 좋은 물품 몇 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샤오미 멀티탭입니다. 이건 워홀러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하죠. 호주나 한국은 플러그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제품을 호주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충전기, 헤어드라이기 등등 한국에서 들고 온 제품들을 사용하려면 샤오미 멀티탭은 필수입니다. 제가 검색해보니까 최근에 나온 멀티탭은 한국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제품도 있어서 꼭 잘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어드라이기입니다. 제가 지냈던 임시 숙소에서 헤어드라이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지만 사용하시던 드라이기가 있으시면 챙겨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내용 슬리퍼입니다. 호주 숙소 바닥은 대부분 카펫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는 문화이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실내화를 챙겨 오시면 지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조 배터리,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보호 필름입니다. 호주는 땅이 넓고 웬만한 거리는 지도를 보면서 걷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폰 보조 배터리 들고 오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보호해줄 케이스, 필름도 여분으로 챙겨오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귀중품 보관용 파우치입니다. 여권, 지갑, 열쇠 등 외출 시 소지해야 하지만 분실하기 쉬운 물품을 넣어둘 작은 파우치를 챙겨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방이나 에코백에 그냥 넣고 다니면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 눈물입니다. 제가 렌즈를 착용하기 때문에 인공 눈물 사용하는 편인데 우럴스나 콜스에서 인공 눈물이 15mm가 거의 10,000원 가까이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렴한 인공 눈물 많이 들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넘어가서 커먼웰스 계좌 신청하기입니다. 호주에는 다양한 은행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커먼웰스 뱅크는 한국에서 계좌를 미리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후 1년은 연회비가 없기 때문에 초기 워홀러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고 계좌 신청 후 3주 안에 호주은행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출국 직전에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레주메 만들어 보기입니다. 호주에서 잡을 구할 때 직접 레주메를 돌리거나 페이스북에 올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숙소와 휴대폰 번호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공란으로 두시고 레주메를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캔바 사이트를 이용하여 레주메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레주메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통신사 요금제 변경입니다. 호주에서 한국 번호로 연락을 받아야 되는 경우 한국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문자 인증만 가능한 장기 정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호주에서 물리심을 끼울 예정이었기 때문에 한국 유심은 이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개의 폰으로 한국과 호주 연락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서류 챙기기입니다. 심체 검사 후 메일로 받았던 이민 승인 확인증 꼭 프린트해서 오시고 커먼웰스에서 계좌 신청 후 발급할 수 있는 커먼웰스 웰컴 레터를 꼭 챙겨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행자 보험 서류도 꼭 챙겨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었던 레주메 꼭 프린트해서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10가지를 모두 체크하신 후 이제 호주로 출발해 봅시다. 네, 이렇게 이제 호주에 무사히 왔습니다. 호주 왔을 때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자, 첫 번째는 RD 유심을 먼저 사야 됩니다. 브리즈번 공항에 오시면은 이제 공항 내에서도 여러 가지 통신사들이 있고 개통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개통 받는 것보다 직접 개통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들었고, 그리고 호주에는 이제 통신사가 크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평이 좋은 게 텔스트라라는 통신사입니다. RD 유심이 텔스트라망을 이용해서 RD를 사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RD 내에 여러 가지 플랜이 있는데 그 중에 25불 플랜을 선택하면 이제 한 달에 데이터 22기가, 호주를 포함한 한국 간의 전화 문자가 모두 무제한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RD 매장이 공항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eSIM 데이터 1기가 한 이틀치를 비상용으로 사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유심을 사셨다면 두 번째는 인스펙션하고 집을 구하기입니다. 호주에서 집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이 이제 플랜메이트, 페이스북, 그리고 썬브리즈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플랜메이트를 가장 추천하는데 그 이유가 페이스북에는 스캔 게시물이 정말 많고 연락을 받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썬브리즈번의 경우 한인분들이 쉐어를 주시는 거라서 아무래도 소통은 편리하겠지만 한인 쉐어를 할 것이 아니라면 비추드리고요. 가장 매물이 많고 편리한 플랜메이트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로 임시숙소 일주일 잡아놓고 일주일 동안 인스펙션 다니면서 집을 구했습니다. 자, 이제 집을 구하셨다면 세 번째, 커먼웰스 은행 방문하기입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를 만들고 카드를 발급해야 되는데 호주에서 일을 하면 호주 계좌로 주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장 개설은 필수입니다. 방문하는 지점의 운영 시간을 잘 확인하고 여유 있게 가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최소한 운영 종료 1시간 전에는 방문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가 30분 전에 갔다가 이제 다음에 오라고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이때 한국에서 발급받은 웰컴 레터, 그리고 주민등록증, 여권 챙겨서 가시면 되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보통 배송 오는데 길게는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집을 미리 구하시고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TFN Tax File Number 발급 신청하기입니다. TFN은 말 그대로 세금 낼 때 필요한 개인 고유 번호입니다. 한번 발급을 신청하면 평생 변경되지 않습니다. 호주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TFN 넘버를 발급받지 않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고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꼭 발급받아서 고용주에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TFN을 신청 후 우편으로는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린다고 하니 은행카드 발급 그리고 TFN 신청은 꼭 집 생기시면 바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을 구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하죠. 직종마다 구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는 제가 바리스타 잡을 얻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은 조금 힘들지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이제 직접 레주메를 돌리는 건데요. 구글 지도에서 카페를 검색하시고 나의 집 인근에 있는 카페에 일일이 방문하셔서 레주메를 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실제로 연락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한 20장 정도에 한 군데 정도 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는 건데 바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겁니다. 브리즈번 바리스타 페이지 또는 Hospitality Network 브리즈번 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구인을 하는 카페를 쉽게 확인하고 연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잡을 구했습니다. 그 외에는 씩잡 또는 조라 로컬 앱 같은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RD 유심 사기, 그리고 인스펙션하고 집 구하기, 그리고 커먼웰스 방문하기, TFN 발급 신청하기, 그리고 잡을 구하면 이제 호주 처음 오셨을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 모두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호주의 준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